대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오늘은 외고 국제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학교별 특징들과 함께 어떤 학생이 외고를 쓰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학교별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의 반영 방식이나 면접의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거나 전국권 자사고처럼 학교별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학교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외고 국제고의 면접 형식이나 아니면 스타일의 조금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 외고 국제고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근무를 하는 곳이 목동이기 때문에 우선 설명은 서울에 있는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서울에 있는 지역의 외고 국제고들의 면접 형식이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의 외고 국제고의 면접 형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간에는 대원외고, 명덕외고, 이화외고, 서울국제고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원외고, 명덕외고, 이화외고, 자, 요 외고들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고들 같은 경우는 우선 면접 같은 경우가 질문이 4개에서 5개 정도,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은 5분에서 6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포멀한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영역별로 각각의 핵심 질문들을 내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면접들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께서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니까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막 이것저것 질문들을 되게 많이 내주시고 공격적으로도 하시고 막 그런다는 말이죠. 자, 근데 사실 외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2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졸업 후 부분에서 하나, 인성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의 질문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질문들만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고 형식 공격적인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엄마 아빠랑 둘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여 올해 면접 같은 경우는 질문을 읽고 답변하고 질문을 읽고 답변하는 식으로 5분에서 6분 동안 본인이 차분하게 4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고 간결한 면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외고들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문과형 학생들이 적으면 좋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친구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이유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를 어떤 학생이 쓰면 좋은가와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특히 목동 지역이나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외고를 적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적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문과형 성향이다 뿐이 아니라 내가 이과 쪽 성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문이과 성향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과는 아니다, 나는 이제 문이과 성향이 약간 혼재다, 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못하는 과목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도 없고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 전국권 자사고로 가자니 거기는 막 옛날부터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다가 다운그레이드해서 쓴다는 애들도 많고, 예를 들어 상상고나 외대부고 같은 데는 전략적으로 의대 생각해서 쓰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경쟁을 하기, 그렇게까지 내가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나는
또 완전히 문과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외고를 적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히려 외고 같은 학교 스타일들이 선생님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없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무슨 뜻이냐? 내가 외국어를 되게 좋아한다, 또는 내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를 쓴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입학 후에 실망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정적이고 굉장히 문법적인 학습을 하는 곳이 아직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이죠. 자, 사실 이런 학교들의 적응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무던하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없으며 그냥 본인 앞에 닥친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이나 아니면은 불만을 품지 않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외고에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외고를 가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내가 문이과 성향이 약간의 혼재인데 성격이 뭐 나름 무던하고 성실한 편,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대학을 잘 가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외고를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대학을 잘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정시 비중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선생님 외고를 가면은 대학을 가기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외고가 갖고 있는 학습적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주변이 공부를 좀 해야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외고에 가서 아무래도 자극을 받으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봤었던 중3들 중에 90% 이상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줏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우관계라든지 주변 환경이 본인의 학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학교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당연히 본인이 외고에 가서 내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은 뭐 수시는 안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명덕이나 대원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도 사실상 고대를 적고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사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반 안에만 들면 우리가 스카이를 학종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반 안에 못 들었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우리에게 선택지는 예를 들어 정시 아니면은 논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시나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시나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을 우리가 정시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깔아준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결국은 학업에 관심이 많고 공부 분위기가 잡혀있는 애들이 내신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시 준비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중3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대학에 좀 욕심이 있다, 나는 간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학생이라고 한다면 외고가 본인의 어떤 그런 간판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외고들이 있지만 그 외고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목적성 자체가 국내 대학에 어떤 진학 실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도끼 있게 또는 무던하게 버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국제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서울국제고는 약간 이제 외고랑은 면접 형식이 좀 다르게 질문이 3개가 나오고 준비 시간을 6분 동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면접을 6분 동안 보는 이런 형식의 면접 스타일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면접 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은
약간 경기권 외국국제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씀드렸냐면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통질문을 좀 없애시는 추세이기는 해요. 원래 이때까지 경기권 외국국제고는 공통질문을 내고 준비시간을 주고 그 다음 이제 들어와서 답변을 시키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친구들이 가면 좋냐? 국제고랑 외고가 묶여서 같이 말이 되기는 하지만 학교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진짜 해외 대학을 어느 정도 생각한 친구들이 갔을 때 조금 더 얻게 될 것들이 많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고가 조금 더 국내 대학 위주라고 한다면 국제고는 진짜 어떤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아니면 커리큘럼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국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 진짜 국제적인 건데 사실 학교 공부로는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과목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게 국제고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단다던가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대학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의 성격적 스타일은 어떠냐에 따라서 특목고를 쓸 거냐 일반고를 쓸 거냐도 갈리지만 외고를 쓸 거냐 국제고를 쓸 거냐도 좀 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격적 특징을 얘기를 한다면 국제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 특정 학습 방식에 매몰되는 학습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창의성 있는 학습? 아니면은 정말 외국 고등학교처럼 뭔가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진짜 영어로 토론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학습 스타일을 원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국제고가 좀 더 맞을 수 있겠죠. 대신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의 특수성 때문이더라도 국내 대학이 외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고와 국제고의 어떤 대표적인 학교들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외고를 쓰면 좋은지까지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여기 목동에서 일하면서 10년 동안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외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학생들이 있고 반대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고를 갔으면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 학생들도 있었고요. 자, 근데 결국은 어느 학교를 가든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절대적 노력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어떤 중요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